중국 전기차 산업은 연평균 20% 중반 이상의 성장을 꾸준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TF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봐요. 안녕하세요. 권영배 미래에셋대우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중국은 왜 전기차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까? 중국이 전기차를 하면 중국이란 나라의 이 모든 구성원, 뭐 정부, 아니면 뭐 사람들, 기업, 그러니까 다 좋아요. 중국 전체의 사회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이 위너가 됐기 때문에 전기차를 열심히 푸시하려고 한다. 중국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천만 대급 이상으로 차가 팔리고 있거든요, 연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 포화된 시장이잖아요. 그렇지만 반면에 중국은 여전히 자동차 보유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전망 기간마다 다르지만 뭐 한 10년, 20년 정도 그 시간 내로 한 연간 한 4천만 대급으로 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동차 산업 엄청 중요하죠. 근데 지금 뭐 기자님 잘 생각해 보시면 중국 자동차 메이커 잘 안 타시잖아요, 우리나라 분들. 그렇죠. 뭐 내연기관만 놓고 봤을 때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헤게머니를 완전 뺏긴 거죠. 유럽계, 일본계, 심지어 우리나라 그러니까 선진국 메이커들한테 내연기관은 완전히 뒤쳐져 있고. 근데 내연기관 잘 생각해보면 조만간 뭐 없어질 산업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뭐 지금 굳이 여기다 돈 써가지고 이거를 뭐 투자해서 R&D 해고 뭐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 해봤자 뭐 조만간 끝날 거니까. 근데 전기차를 생각해봤더니 이거는 할만한 거죠. 전기차가 굉장히 심플해요. 그러니까 배터리, 모터 뭐 이 정도만 갖추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승부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따라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미래 기술이니까요. 그래서 난 중국이 첫 번째로 자동차 시장, 세계 자동차 시장, 전기차 중심으로 바뀔 텐데 그쪽 시장에서 중국이 이제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아마 판단을 했을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좋죠. 이거를 전기차 산업을 중국 내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육성하면 훨씬 좋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기업을 육성할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니까 그렇죠. 유럽 메이커들 뭐 이쪽에다 다 뺏겼던 시장을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훨씬 좋고요. 사람들은 일자리 많이 생기니까 좋죠. 그렇죠. 소비자가 사는 기름값 대비 전기값이 1km나 아니면 10km 주행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기가 훨씬 쌉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계산해봤는데 한 미국 사람들이 차 많이 타잖아요. 미국 캘리포니아. 그나마 미국에서 제일 그 휘발유 값이 비싼 곳이에요. 거기서 1년에 2만 킬로를 타면 테슬라 전기차를 타면 기름값 대비 거의 반 정도 그러니까 에너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거를 매년 2만 킬로씩 한 10만 킬로 정도 타면 그렇죠. 거의 차값이 빠져요. 내연기관 차를 타서 기름값을 많이 내면서 10년 타는 것보다 그렇지. 전기차 조금 비싸지만 그거 사서 보조금도 필요 없어요. 그 훨씬 싼 전기요금을 내가면서 10년을 타면 그게 경제성이 거의 한 40% 정도 가까이 저렴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당연히 전기차를 타는 게 유리하죠. 그렇네요. 보통 이 시장이란 게 위너가 있으면 루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누가 잃었으니까 얘가 버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잃느냐? 맞습니다. 첫 번째로 거기에 진출해 있는 뭐 이렇게 유럽계 내연기관 아니면 내연기관 업체들, 일본계 내연기관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 당연히 시장 점유율을 뺏길 테니까 그들이 일단 첫 번째로 잃을 거고 또 하나는 사우디 같은 나라들. 중국에 기름 파는 나라들. 중국이 하루에 한 원유 생산량이 400만 배럴 정도 되는데 자기들이 소비하는 양은 그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나는 한 800만 배럴 이상 하루에 그거를 이제 어딘가 수입해야 되죠. 안 그래도 중국은 그 석유 수입 중동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전기차로 바꿨다.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되는 기름만으로 충분할 겁니다. 왜냐면 자동차용이 거의 뭐 디젤, 휘발유 이런 게 한 3분의 2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좀 전기차로 대체하기 어려운 아니면 석유 화학 용도 이런 거로만 자기네 나라 원유를 쓴다고 해도 충분해요. 또 전기차를 바꾼다? 그러면은 사우디 같은 나라들한테 이게 무역 수지 그래서 이제 훨씬 더 돈도 절약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나라 자체의 에너지 안보를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연구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중국이 진짜 전기차 산업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전기차라는 게 약간 좀 뭐 스마트폰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우리가 보는 이 모바일 디바이스잖아요. 모바일 그런 플랫폼이 됐죠. 맞아요. 전기차는 모빌리티의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이제 차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 앞에만 보고 운전했는데 물론 앞에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이따만한 그 디스플레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뭐 유튜브도 보고 뭐 넷플릭스도 보고 뭐 별거 다 해요. 심지어 테슬라는 아직은 뭐 완전 완벽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진보되어 있는 그 자율주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시간에 사람들은 이제 운전에 쏟던 시간을 뭔가 다른 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영상을 보는 거, 아니면 뭐 이렇게 서치 뭔가 찾는 거, 뭐 맛집 찾는 거, 맞아요. 아니면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차라는 곳이 뭔가 이 모빌리티,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에 이게 뭔가 플랫폼이 되는데 여기를 대상으로 뭔가 또 많은 것들이 들어오려면 그러니까. 전기차가 되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차 자체가 이제 전기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맞아. 차의 그 에너지원을 대부분 이제 전기로 바꿔서 차를 이제 움직이는 데 쓰는 에너지보다 뭐 디스플레이도 켜고 이제 컴퓨터도 돌아가고 뭐 자율주행도 해야 되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전력이 많이 쓰이는데 이거를 내연기관으로 해서는 답이 안 나오죠. 에너지 효율 아니면 환경 이런 것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자율주행 그리고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랑 시너지를 창출하기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 될 거고 이미 그렇고요. 이미 그렇고. 그래서 전기차라는 게 중국 내부에 뭔가 산업을 육성하고 뭐 다 좋아요. 에너지 안보도 키워주고 거기에 더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 자율주행, 인공지능 각종 뭔가 미래 산업, 미래 기술 시너지를 내기 굉장히 좋은 그런 산업이다. 그렇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이 전기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보조금이죠. 네. 그러니까 세금을 쓰는 거죠. 근데 세금을 쓰는데 조금 그걸 차등화해서 자기네 나라 기업들에게 유리하게끔 많이 그런 걸 디자인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중국은 보조금 받는 게 차값으로 30만 위안인가 아무튼 그 정도 언저리 가격에서만 보조금을 줍니다. 근데 그 가격대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메이커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30만 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한 5천만 원 언저리. 근데 제일 잘 나가는 전기차 테슬라 모델 3요. 그게 뭐 이거저거 붙이면 그거 좀 넘거든요. 중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 제일 싼 그거가 딱 걸려요. 근데 중국 메이커든 BYD든 아니면 뭐 길리 자동차 아니면 뭐 광저우 자동차 이 로컬 메이커들은 그 아랫단에 다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이제 테슬라가 됐건 뭐 유럽 메이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전기차를 만들어도 프리미엄 그리고 약간 럭셔리 그 정도 위쪽을 타겟팅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보조금 안 주겠다. 그런데 이 메이커들 대부분 뭐 유럽 메이커들, 선진국 메이커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네는 안 줄게. 억울하면 이 가격에 맞춰야 되는데 그들은 이 가격에 맞추기 어렵다라는 그렇지.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새 테슬라 모델 3 많이 팔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모델 3를 사면 1,000만 원 이상 보조금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기사가 났던 것 같아요. 테슬라 모델 3가 한 뭐 몇천 대 거의 만 대 가까이 우리나라에서 팔리다 보니까 1,000억 대가 넘는 보조금이 나갔다. 테슬라한테 갔다. 내가 내는 세금이 지금 그렇지. 절로 갔네. 저도 뭐 기름차에서 자동차세 내는데 그 세금이 절로 돌아갔네. 화나잖아요. 그럼요. 중국은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외부로 갈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왜 우리나라 메이커들은 현대차는 이거 차별하냐라고 해도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 정부는 자기네 나라 로컬 기업들한테 특히 전기차 쪽에 대해서 보조금 그리고 전기차 일단 뭐 취득세 이런 거 다 면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세제 혜택을 주고 있고요. 테슬라가 아마 최초로 중국에다 그 상하이 공장을 지었는데 최초로 외국계 법인이 100% 지분을 갖고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허가해 주는 특별히 중국 정부에서. 네. 또 최초입니다.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다 이제 50대 50 JV 형태가 됐었는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다 해줬어요. 왜 그랬을까? 모르긴 몰라도 이제 뭐 테슬라처럼 잘하는 거에 대해서 너는 그래도 들어와서 한번 우리 생태계를 키워줘. 그래. 일단 테슬라 1등이니까 너가 들어와서 하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부품 같은 거 좀 써라. 배터리가 됐건 뭐 다른 뭐 이거저거 부품이 됐건 이쪽에서 여기서 조달 받아서 차 만들어서 팔아라. 뭐 세제 혜택 그리고 뭐 그런 투자 유치에 굉장히 적극적인 거 그런 거 방식으로 전기차 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이 그렇게 이제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중국 전기차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 어딘가요? 적진 않아요. 대표적으로 CATL 배터리 회사죠. 중국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이 거의 뭐 반 살짝 넘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49%, 올해 상반기 한 4월 정도까지 50% 살짝 넘었어요. 한 2025년 정도까지 55% 정도로 오히려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뭐 LG와 삼성 SDI 이런 회사들보다 중국에서는 확실히 더 잘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배터리에 대해서는 CATL은 일단 사이즈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글로벌 탑 플레이어가 저는 이미 됐다라고 보고 이미 있고요. 됐다. 그리고 BYD, 그러니까 완성차 만드는 완성차 차들, 업체죠. 뭐 유명하죠. BYD 그리고 니오 이런 차들. 전기차 판매량이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점유율이 작년 하반기에 중국의 테슬라 모델 3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당연히 점유율이 올라갔죠. 근데 BYD랑 니오도 같이 올라갔어요.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중요한 그 리튬 예. 중국의 뭐 티안치 리튬이라는 회사 요새 그렇게 아주 뭐 상황이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3년 전, 4년 전쯤에 칠레에 엄청 큰 리튬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주식을 샀거든요. 일부 지분을 굉장히 비싸게 샀어요. 네, 상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확 떨어지면서 재무적으로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그때도 보면 중국계 은행들한테 많이 대출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어디다가 내가 이거 주식 살 건데 대출해 주세요. 잘 안 해줄 건데 여기는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 이 리튬이라는 그 광물, 리소스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이거 어디 가서 확보해. 네가 대신 대표 선수로 나가서 이거 좀 확보해. 약간 그런 지원이 저는 그러니까 무슨 옛날에 히토류나 이런 것처럼 그런 광물 맞아요. 자원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봤을 때도 뭐 한 탑 3, 탑 4 안에 들어가는 사이즈로 성장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주식들이 이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네.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서 중국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도 시청자분들께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그러니까 미래를 이끌어갈 플랫폼으로 충분히 관심을 가질 법한데 어떻습니까? 그럼요. 저는 뭐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그 좋아하는 기업 중에 뭐 CAT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이렇게 투자 추천을 드리면 안 좋게 보시는 분들, 그 회사는 중국 정부가 보조금 줘가지고 먹여 살리는 회사 아니에요. 뭐 비와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 산업은 그거는 보조금으로 먹고 사는 산업이다. 그거 끊기면 끝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보조금이 안 끊긴다는 거죠. 이 보조금 받아내는 것도 실력이다. 그렇지. 우리나라 업체들, 뭐 다른 나라 업체들 보조금 안 줘요. 중국 정부는 자기네 나라 애들만 계속 밀어준단 말이에요. 오히려 밖에서 이거 차별 아니야? 그럴 필요 없이 우리는 투자자들은 그 주식을 사면 되잖아요. 투자를 하면 되잖아. 그래서 중국 전기차 산업은 저희는 한 연평균 20%대 중반 이상의 성장을 꾸준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커가겠지만 그 중에서 지금 전기차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자동차 판매량의 3%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이게 저희는 2035년까지 80% 이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 팔리는 차에. 성장 기업들이 나올 거고 거기에 당연히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전기차 산업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이건 될 때까지 한다. 그 정도로 인센티브가 강한 거죠. 당연히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혹시 뭐 ETF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단 ETF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봐요. 성장 산업이잖아요. 성장 산업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산업이 큰다라고 했을 때 내가 고른 이 주식이 같이 클 수 있냐 아니면 더 클 수 있냐 그 보장이 당연히 없죠. 알 수 없지 뭐. 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한 10년 전인가요? 태양광 산업, 실제세는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때 만약에 뭔가 우리나라에 한때 주목받았었던 뭐 이렇게 폴리실리콘 만드는 회사 이런 주식 맞아. 10년 전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 태양광 산업 엄청 컸거든요. 근데 그 주식은 완전 반대로 갔죠. 심지어 뭐 이렇게 오히려 없어진 주식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장 산업에서 뭔가 플레이하는 어떤 주식을 하나 딱 골랐다. 얘가 100배 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죠. 네, 결국에는 분산 투자로 대응해야 되는 거고 ETF가 좀 좋은 장점은 그 전기차 산업이라고 하면 그 전기차 산업과 관련된 완성차, 배터리, 부품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 아까 말씀드린 리튬 회사 이런 것들까지 다 골고루 굉장히 뭐 이렇게 잘 분포된 비중으로 자동으로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제 ETF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CATL 같은 종목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살려면 결국에는 ETF를 통해서 간접 투자 하는 방법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배 미래세대우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